여당 얘기 좀 해볼까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요. 기존의 단일 지도 체제에서 개편을 할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지도부 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다른 게 또 나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2인 지도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을 뽑듯이 당대표도 당대표와 부대표를 뽑자는 주장 내용입니다. 이게요. 반복되는 당대표 조기 교체, 그러니까 공석이 될 경우가 자주 생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부대표를 두면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외부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말 그대로 명분과 밑에 깔린 실리가 다른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명분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한 6명 정도 바뀌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지도부가 다 교체가 된다는 것이 결국 당의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네. 설령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차순위 대표, 한마디로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듯이 네. 당대표가 있으면 당 부대표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당 운영에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와 같은 것이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당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만을 위한 것이냐. 오히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경우에는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친윤 내지 친한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러면 친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지? 그런 취지에서 결국은 친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숨겨진 계획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실제 네네.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네. 실제 지금 당헌 당규 개정 위원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 상황 속에서 이런 것까지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네.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길게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엔 두 개 다 의도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2인 지도 체제. 그렇다면 당 내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지도부가 6번 바뀌었다고 해요.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본인들의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도부는 전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견제한 게 그냥 노골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게 두 명을 하겠다는 건 정말 실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예. 의도가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시간도 지금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안 건드리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경쟁했던 2인자를 옆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눈길을 뜨는 건요. 친윤계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긴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걸 제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도 체제의 안정성을 기하려면 아주 간단한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냥 2등 최고위원이 1등 그 대표 유고시에 승계한다. 이렇게만 당원 당규 한 줄만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집단 지도 체제처럼 하면서 또 단일성 지도 체제처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믹스하는 네. 별충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당대표에 누가 되든지 당대표가 혼자서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 같다라는 게 그 지도 체제 논의에서부터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제안한 단계지 뭐 아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요 전에는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결국에는 다시 그냥 원래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논의를 거치다 보면 결론은 아직 안 난 거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지도체제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총선을 대패한 이후에 국민의힘에 놓여 있는 과제는 성찰, 변화, 혁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 내적으로는 통합과 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화와 혁신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은 정규 지도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도체제 개편에만 골몰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저 당은 변화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 당을 운영할지에만 골몰하는구나. 지도체제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일단 네.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나서 차기 지도부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해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대 룰부터 지도 체제 전환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연결되는 해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본인은 여전히 이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도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70대 30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한 전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 짧게 들어보시죠. 저는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집에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로 첫날 출근할 때 평생 할 짓을 다 했다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다음 달 7월 25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한다면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최적의 등판 타이밍, 날짜를 아예 구체적으로 이제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월 중순이면 아예 밝혀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 7월 25일 날 치러지는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한 달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결판이 나겠군요.